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독서해! 독서 왜 안 해? 읽어도 읽은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기 장점을 적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우리 할머니가 어땠네 그런 거 적어서 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했네 그런 게 읽지도 않아요. 대부분 장점만 쓰고 근거를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 저는 이걸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말 대잔치 뼈아떼 신박사입니다. 제가 이거 찍기 전에 혼자서 NG를 몇 번 냈는데 여러분이라 그랬다가 뼈독자로 바꿨거든요. 뼈독자가 입에 착착 감기고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플러스 N 저희 독자까지 합쳐갖고 다 뼈독자. 예, 이제 뼈독자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오늘도 이제 댓글로 소통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댓글을 다 못 보는데 열심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많이 달리니까 못 볼 때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북도 보고 보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보는데 정말 중요한 댓글들은 피디님들이 저도 봤고 피디님들도 캡처해서 박사님이 꼭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는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 댓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답을 이 중요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결국 실력이 답이다. 택도 여러분이 뽑히지 않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 그 다음에 부가 설명 강연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좋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200개가 순식간에 달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박사님 이번 생에 제 실력으로 그 회사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이분은 자기는 못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 아들 멋진 아빠죠. 우리 아들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 6학년 남아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을 준비해야 할까요? 6차 산업시대 되게 앞서갔어. 아직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에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욱 걱정되는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멋진 아빠야. 이런 아빠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간다면 몇 가지라도 요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댓글에도 이제 실력이 뭔가 이게 물어보는 댓글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제가 실력 타령했으니까 여러분 실력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력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실력은 되게 복합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고영성 작가님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완벽한 공부법을 쓴 게 개인의 학습법, 자기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두 번째가 이제 개인의 실력에 대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가 일치월장. 조직의 실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저희가 테크트리, 스타크래프트 테크트리 타자는 게 테크트리 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원래 다음 책이 사실 저희가 영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먼저 쓴 게 이제 뼈아대. 왜 이제 이게 0번 테크트리를 원래 제일 먼저 썼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쉬운 내용으로 인생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알고 싶으면은 완벽한 공부법 뭐 있죠? 보면은 여러분 메타인지도 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억을 목표 설정도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고 동기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노력도 의식적 노력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야 전문가가 되는지 아시고 감정, 사회성, 환경 설정, 창의성 그 다음에 독서, 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뭐 책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도서관 가서 보세요. 도서관. 안 되면 요즘에 서점에 가갖고 메타인지만이라도 보세요. 메타인지. 아빠가 보고 아들한테 설명해 주면 되고 아빠가 최소한 메타인지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해야 기억이 더 장기 기억 넘어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출 효과 같은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들은 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치월장 보면 뭐죠? 일치월장은 진짜 고 작가님이 되게 쓰신 분들이 되게 진짜 하는 방법 그런 데가 많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장 사고편인데 거기에 보면 반성적 사고, 통계적 사고, 재무적 사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죠 또? 시스템적 사고, 맥락적 사고. 여러분 이 맥락적 사고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평균의 종말을 쓴 하버드 교육대학원 학장인가? 토드 로즈. 저 완벽한 공부법 1장 주인공입니다. 그분도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중에 하나가 맥락적 사고, 맥락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스탠포드에 가서 지금 무슨 교육처장인가 그러신 분이 CT 폴킴 선생님도 폴킴 교수님도 맥락화 단순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맥락을 뭔지 잘 모르세요. 맥락 뜻도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냥 최소한 그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도 아셔야 되고 운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복잡계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특히 복잡계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방금 고 작가님이랑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이걸 형 자꾸 물어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뭘 하기로 결심했냐? 지금 저희가 뼈아대 강연을 다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완벽한 공부법이랑 일치월장은 좀 중요한 부분만 고 작가님이 혼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뼈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과연 이 정도의 강연 수준이 있을까?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냥 막 지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랑 고 작가님이 듀오로 일치월장과 완벽한 공부법을 싹 다, 이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거든요. 강연으로 다 찍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 고 작가님 최고. 왜냐면 고 작가님이 이거는 리딩 해주셔야 되거든요. 워낙 고 작가님이 더 많이 쓰신 거고, 저는 또 깨알 드립, 그 다음에 실 사례, 그 다음에 이걸 쓴 다음에 그 후기들,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읽고 4.3 맞은 친구들, 취업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 후기들을 저는 또 강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아드님이랑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회사 오려면 일단 1차 관문을 뚫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관문. 저희 같이 좋은 회사 가려면 1차 관문. 그 이제 뼈아대에 제가 어떤 챕터를 썼냐면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딸 깨가 저랑 이쁘죠? 우리 딸이랑 제가 이렇게 딱 항상 놓는데, 우리 딸이 저는 솔직히 대학교에 안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우리 딸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자식 금수저죠? 멘탈 금수저? 자식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될 텐데. 그래서 가든 말든 상관없는데, 또 막상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쫄리기도 하더라고요. 얘가 왜 갑자기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막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가야 되는 상황, 어떤 특정을 지식을 배워야 돼서 대학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안 가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서 써놓은 챕터가 학교 가기 싫다면, 이게 310쪽에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5가지를 써놨습니다. 나중에 고 작가님이랑 강연을 다시 해드릴 텐데, 심화 강연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면은 2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이게 뭐야? 이 자식도 헛소리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오늘 모 대기업에 멘토링 프로젝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8주 동안 멘토링 프로젝트라고, 거기서 멘티들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 책 읽을 시간 없다 그러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야근하고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 데일리 리포트도 다 쓰고, 멘토링 프로젝트 8주 동안 독후감도 한 편씩 다 써야 되고 8권을 읽습니다. 1년에 52권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시간 되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독후감까지 쓰셨어요. 근데 저는 뭐 워낙 많이 읽은 책들이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뭐였더라? 무슨 책을 제가 막 그거 갖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데, 그거 거기서 니콜라스 카가 뭐라 그러죠? 20명 거기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읽어도 읽은 게 아닙니다.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장기 기억으로 남기지 못하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서평까지 쓰게 하는데, 그게 서평을 근데 2번째 책은 어떤 분이 대답을 되게 잘 하셨어요. 장기 기억으로 운 좋게 넘어가셨어요. 핵심을. 어떠지 서평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평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던 분도 많거든요. 아직은 이제 초보자 단계이기 때문에 인출 효과를 아직 그거를 제대로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독을 권유하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빡독 강연에서도 제독 2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서평 써보세요. 강조하는 게 인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 강연도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엄마들이 너 독서해! 독서 왜 안 해? 예? 그 다음에 독후감 써! 독후감 써는 잘 없어요, 사실. 독서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독서를 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평균 독서량이 아마 70권일까요? 70권 읽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20대, 30대가 되면서 문해력이 급감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40대, 50대, 60대 문해력이 꼴찌에서 3위입니다. 뭐 스페인이랑 어디랑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좀 노는 나라들이랑, 뭐랄까, 관광이 발달한 나라들, 굳이 공부 잘 안 해도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나라들이랑 비슷합니다, 문해력이.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읽어도 읽는 게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를 잘한다고 해서 책만 잘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정보 습득입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잖아요.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딴 사람이 블로그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독해력을 올려놔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빨리빨리 캐치했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잘하면 읽기만 잘할 거 아니에요. 듣기도 잘해집니다. 여러분 읽기를 못하는데 듣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 맥락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읽기 훈련 없이 듣기가 잘 될까요?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낮다는 거는 책을 읽고 정상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를 잘 하셔야 되고 읽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글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논리적인 글을 쓴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기업 직장인들을 서평을 써보게 보면 서평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대부분이 왜? 그분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서평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삼성 다닐 때도 보고서 못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요약만 하는데 그 핵심을 전달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글쓰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고서 쓰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읽기랑 쓰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못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천천히 쓰는 것도 못하는데 빨리 말하는 걸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어버버드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강연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콘티를 짜고 할 때 뭐 콘티를 짜거나 뭐 강연을 할 때 막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하겠지만 저랑 고 작가님은 콘티를 짜지 않습니다. 그냥 주제가 딱 지어지면은 머릿속에서 후루룩 생각나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못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저는 이제 밥 먹고 글쓰기를 맨날 하거든요. 브런치에도 쓰고, 다음 출간할 걸 또 미리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획서도 제가 써보고, 그렇게 글을 맨날 쓰니까 정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리스타일 랩 하듯이 말해도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뼈아대는 매일같이 컨텐츠가 올라올까? 왜? 읽기랑 쓰기를 어마무시하게 한다니까요, 저희는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일단 머리에 든 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툭툭툭툭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이제 장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들어오려면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개를 할 때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야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 공부밖에 더 있습니까? 독서를 해야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학부생의 실력이 차이가 안 난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학부생의 실력 차이가 안 납니까? 어떤 학부생은 데려오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학생이 있고 심지어 이 1, 2년 차보다 잘하는 친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투입하면 바로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OJT를 받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전공 공부 이제 전공 공부지만 이제 독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전공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전공 공부만큼 두루두루 하는 교양이거든요. 왜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경우가 없고 문제가 딱 고정된 경우는 없고 문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문제가 변하고 문제가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공과 그 주변 다른 전공들의 인접 관계도 알아야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독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지 어필을 할 수 있고 또 어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면접 보는 회사는 없거든요.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가 돼야 돼요. 딱 그 글의 구조를 보고 글을 읽어보면 이 친구 되게 논리적이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대고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기 장점을 적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우리 할머니가 어땠네 그런 거 적었지 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했네 그런 게 읽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태도는 여러분 그럼 이력서 여러분 저는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글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써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장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이 진짜 장점인지 그 근거를 대는 얘기를 써야 돼요. 논리적 글쓰기죠. 주장을 했으니까 장점이라는 걸 주장했으니까 근거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장점만 쓰고 근거를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 저는 이걸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한테 증명할 건데요? 그럼 뭐예요? 저는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을 잘합니다. 이런 걸 썼으면은 어떤 마케팅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해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실패해서 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거를 보강하기에 이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참 멋지죠. 그런 게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장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써주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해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 책만 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인지 그라운드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더비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삼성전자는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이 그 회사에 대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자소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자소서 어떻게 내요? 안 그러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많이 봤거든요. 회사 이름만 바꾸고 복붙으로 내죠. 회사 이름만 바꾸고 복붙으로 내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사례가 많아요? 회사 이름을 잘못 넣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바로 탈락. 1초 만에 탈락이에요. 그거는요. 예? 저는 그런 친구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바로 탈락이에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실제로 저희도 몇 명 있었어요. 다른 스타트업에 지원했던 걸 그대로 써서 냈는데 그걸 이름을 안 바꿔서 냈더라고요. 뭐 보지 읽지도 않죠. 다음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거를 좀 잘 알아보고 예를 들어 해외 사업부가 뭔데 자기도 거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투입될 확률이 있냐? 없을 확률이 95%예요. 그래도 회사 자소서를 진짜 만약에 읽는다면은 담당자는 아 얘가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단순히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준비를 많이 했구나. 다 긍정적인 임프레션, 인상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완벽한 공부법이랑 일철장 특공으로 쭉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랑 지금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드님, 자식, 따님을 교육시키시면 여러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읽기, 쓰기. 아드님 동화책 같이 읽으세요. 아드님이랑 에세이 같이 읽으세요. 아드님이랑 역사책 같이 읽으세요. 아드님이랑 과학책 같이 읽으세요. 근데 글쓰기하고 토론해보세요. 그럼 아드님이 안 똑똑해질 것 같으세요? 준비가 안 될까요? 일단은 1차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남았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회사 케이스까지 좀 설명해 드리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일단은 진짜로 절대 여러분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스펙을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제일제당은 안 봅니다. 근데 그 인사 담당자 그럼 차출이 돼요. 여기도 사실 문제는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일단 자소서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자소서를 그냥 막 볼 것 같죠? 얼마나 그래도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몇몇 대기업들은 15분이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채점 담당자가 자소서를 끌 수가 없습니다. 최소 15분 동안은 그걸 봐야 돼요. 진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요. 두 번째, SK텔레콤은 어떻게 하냐면은 뽑는 거는 쉬워요. 인사 담당자가 거기도 똑같아. 안 봅니다. 전혀 안 봐요. 그 뭐지? 뽑는 거는 그냥 뽑을 수가 있는데 떨어뜨리려면은 이 친구는 이런 이유로 떨어뜨린다고 사유를 적어야 된대요. 진짜 읽는다니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정확하게 인사 담당자 아니고 이거 한 달에 건너들은 건데 삼성전자 다른 계열사는 또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 삼성전자는 일단 자소서를 다 읽는데 학점도 본대요. 딴 데는 학점도 안 보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학교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도 전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공에 몇 학점을 맞는지 본대요. 그러니까 학점이 높으면 좀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진짜 되게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던져주시고 저희가 이제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실력이 뭔가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서 저랑 고영성 작가님이랑 그냥 아싸리 완공이랑 일치월장 한 뭐 모르겠어요. 한 두 개 합치면 40강 되려나? 뭐 50강 되려나? 뭐 아무튼 뭐 찍는 데까지 찍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까지 해서 전문 독서법까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진짜 끝장나거든요. 전문 독서법이랑 부모 공부 그래서 육아법까지 저희가 4편을 아주 특강을 해서 진짜 유튜브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책 읽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유튜브만 봐도 출퇴근 시간 설거지 하실 때 등하굣길에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 진짜 실력이 어디까지 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진짜 유튜브로 초특급 양질의 강연을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뼈아대 강연 찍고 있거든요. 뼈아대 강연이 지금 30강까지 찍었어요. 앞으로 10강, 10강 더 찍어서 이틀 만에 끝낼 생각이에요. 한 12시간씩 찍어갖고요. 그거 다 찍으면 바로 완벽한 공부법 찍어갖고 그다음에 1초월장 찍어갖고 공부 잘하는 법, 일 잘하는 법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우리 전세진님, 아드님을 걱정하는 그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걱정하는 이렇게 댓글 달아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댓글로 계속 소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뭐 원하시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토론 이렇게 함께 토론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 어떤 여러분이 주제에 화두를 던져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다 저랑 PD님들이 체크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뭐랄까 대중 토론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좀 기존의 유튜브에는 없었던 컨텐츠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빡독은 다 같이 때로 모여서 빡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빡독 X는 뭐냐면요. 한 책을 정해서 20명을 저희가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집단 토론하는 걸 영상으로 찍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수준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드립 쩔었어요. 아니 약간 혼자서 요즘에 이거 지금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하는데 저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약간 미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정상입니다. 예, 저는 철저하게 정상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기존의 유튜브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공부랑 일 잘하는 법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연 나오기 전에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 요즘에 이거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에 가면 완벽한 공부 1철장 다 있습니다. 대출해서 보셔도 되시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보시면 땡큐겠죠? 요거죠 요즘엔. 사보시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보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저희 출판사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다른 또 공익사업 할 때도 또 도움이 됩니다. 사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은 고영성 작가님과 한번 또 해드리고 특강으로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나? 사랑합니다. 뼈독자 여러분 안녕.